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필사책 있죠. 그게 아마 책으로는 제 네 번째 작품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작업을 어찌저찌 마무리해서 엊그제 출판사로 이제 탈고한 원고를 보내드리고 이제 막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튜브 강의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려드리면서 진도를 쭉쭉 좀 빼면 참 좋겠는데 저한테는 이제 지금 학위 논문이 큰 좀 복병이고 저도 어쩔 수 없는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그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강좌씩만을 올려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용을 좀 알차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신간이었던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그 목차 구성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별로 좀 다르게 해봤었는데 그게 참 좋았다 하는 피드백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별 부담 없이 오늘이 뭐 월요일이다 하면은 월요일 파트를 펴서 우리가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이나 그렇게 잠깐 짬 나실 때 얼마든지 내가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어떤 분은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친구분들하고 술 한잔하러 나가시면서도 내가 오늘만큼은 술 먹고 속된 말로 개판을 치면 안 되겠다 하시는 그런 마음에 번화가로 막 놀러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전철에서 잠깐 토요일 파트라도 한번 읽어보자 하고는 제 책을 들고 나가셨다가 결국 그날 술에 또 취해서 책을 잃어버리셨다는 그런 좀 엉뚱한 재미난 일화를 제가 이렇게 제 메일로 전해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속상하시겠다고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하나 일러주시면 제가 출판사에서 몇 권 주셔가지고 갖고 있는 책 한 권을 그냥 다시 보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뭐 다시 사서 읽어보시겠다고 뭐 그런 추억도 갑자기 떠오르고 그러네요. 취할 수 있죠. 책을 읽어서 갑자기 내 행실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으면 아마 출판 시장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술 마시러 나가는 길에조차 뭐가 됐든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한 파트라도 읽어봐야지 하고 뭔가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결국 취해서 책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저는 하나의 대단한 노력이고 그게 어떤 행동이고 실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는 나도 모르는 새 찾아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 저희가 지금 장자 길라잡이라는 테마로 장자를 테마로 이렇게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지난주 제가 장자 길라잡이 제1강에 올려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동양의 문헌 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서 경전주소다 그런 말씀 잠깐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선배님들 중에 특히 저랑 성균관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배님들 중에 제 강의를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뭘 배우기 위해서 보신다기보다는 그런 거겠죠. 전부 어쨌든 우리가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같고 또 후배가 어쨌든 동양 철학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다 녹슨 것처럼 보이는 그 칼을 들고 그 칼을 무기로 그냥 필마 단기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 좀 애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응원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선배님 한 분은 저랑은 이제 사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냥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듣든 말든 혹시 너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재생 버튼을 자네 영상을 내가 켜놓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참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 감사하고 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참 인복은 좀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1강에서 이제 이 경전 주소 이걸 어떤 선배님이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코멘트를 주시길래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좀 이렇게 지금은 그 제가 댓글로 이제 수정 사항을 좀 반영을 해놨는데 이게 그 스펠링이 1강에서 영어로 치면 스펠링을 한자를 잘못 쓴 것 같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보니까 제가 진짜 이 경전을 경전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강에서 그냥 이렇게 경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주소는 이 주자랑
이 주자는 원래 두 개가 그냥 같이 쓰는 겁니다. 뭐 비슷한 의미고 큰 문제 될 게 없는데 이 경전하고 이 경전은 진짜 좀 다른 게 맞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뭐 그잖아요. 아무리 녹슨 칼 들고 혼자 싸운다지만 싸우려면 똑바로 싸워야지 하는 그런 어떤 선비 정신이 확실히 성균관 유생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녹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불교 경전이다 할 적에는 특히 종교적인 맥락에서 뭐 경전이다 그럴 때는 이 경전을 주로 쓰기는 해요. 이 전자를. 이게 훨씬 더 일상적인 언어고 더 외연이 큰 언어긴 합니다. 근데 동양 철학에서 특히 우리가 유학에서 경전이다 할 적에는 대체로 이 경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성경 현전의 준말이란 말이에요, 사실. 성경 현전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성인과 현인을 뭉뚱그려서 되게 성현이다 그러잖아요. 이 어떤 성인의 경과 현인의 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할 경자잖아요. 성인의 진함이라는 것은 곧 성인들께서 세상을 지나가신 자취, 그들이 걸어가셨던 길, 즉 일종의 어떤 이거는 그냥 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법도. 이 경자 자체가 맨 법도 규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인들은 어때? 현인들은 성인들께서 지나가신 그 길을 이거는 전할 전자잖아요. 어떤 deliver 후세로 운반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인들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법도 그 경을 현인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후세로 운반한다 하는 게 그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경전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마치 성인인 공자님 그 말씀이 담긴 논어를 현인인 맹자께서 후대의 맹자로 전하듯이 성인급인 노자의 말씀이 담긴 도덕경을 현인인 장자가 후대의 장자로 전하듯이 장자야 이제 나중에 남화경이라는 경의 어떤 그런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책이지만 그래서 주역에도 보면 우리가 이 왜 천택리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천택리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밟을 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인과 어떤 충서, 뭐 효제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신발을 신고 세상을 밟았던 것이 공자고 또 도라든가 무의 자연이라든가 뭐 부드러움이라든가 뭐 물과 같음이라든가 상선약수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신발을 신고 세상을 밟았던 것이 그게 노자고 어떤 성인들께서 그렇게 밟고 지나가신 길, 그리고 그로부터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삶의 규범, 법도 그거를 경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법도들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나중에 시대가 바뀌더라도 먼 후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좋은 성인들의 밟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문헌 체계라는 것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항상 경전 체계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이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좀 더 그때그때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주소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왜 대학에도 보면 증자가 신목소시는 십수소시다 해서 열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곧 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도 실려 있고 그렇잖아요. 뭐 철학이 좀 생소하고 내가 철학을 잘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저희 강의를 시청을 좀 해주셔야 제가 작은 거 하나까지 이렇게 꼬투리 잡힐 게 있더라도 그냥 대강 좀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막 선배님들께서 전부 막 채찍을 들고 조금만 고삐를 늦추면 그냥 후려칠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제가 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이게 뭐 영 기를 못 피겠습니다. 농담이고 사실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늘 입안에 가시 같은 게 하나 박혀 있어야 사람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또 깨닫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께서 제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자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장자에 실려있는 구체적인 대목들을 살펴보기에 좀 앞서서 먼저 장자라는 문헌의 구조와 장자 철학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이것만큼은 그잖아요. 우리가 수학으로 치면 덧셈 뺄셈 같은 그런 기초 개념들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장자의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편인 천하편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자라는 책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총 3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 가운데 4편이 7편, 외편이 15편, 그리고 자편이 11편 이렇게 해가지고 총 33편이 된단 말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장자 본인의 철학이다. 논어로 치면 자왈로 시작하는 논어에도 보면 그게 공자 말씀만 실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공이니 뭐 자장이니 또 후진들인 어떤 자유라든지 증자라든지 정말 그 말년급 제자들. 그래서 논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목들이 있어요. 몇몇 가지가.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 5일 삼성오신이다. 그래서 삼성오신 우리가 그렇게 되게 이야기 많이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오신이다. 매일 세 가지로서 나를 반성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대목만 하더라도 이게 자왈로 시작하는 공자 말씀이 아니라 증자왈로 시작하는 증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증자만 하더라도 거의 당시로 치면 공자의 손자뻘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시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자유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논어만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현대 이르러서는 마치 그게 한 권의 어떤 단행본처럼 여겨지기가 쉽지만 사실은 논어 안에도 무수히 많은 시대적인 층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자나 이런 후대 제자들의 말조차도 사실 그것조차도 증자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나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증자왈 하면서 증자가 스스로 그걸 기록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동양에서 이 자자라는 거, 자라는 거는 이거 항상 어떤 티처, 그죠? 멘토, 어떤 선생님,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존칭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랬을 때 사람이 자기가 자기한테 존칭을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와서 아이고 뭐 제갈건님 안녕하세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제가 제 책에다가 제 이야기를 제 말을 쓰면서 제갈건이가 말하길 그러지 제갈건님이 말씀하시길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맹자 본인이 쓴 책이 아니고 제자 백가의 거의 모든 문헌들이 이거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로 스승과 나눴던 대화를 후대의 제자들이 복기해서 그 당시의 교육이라는 건 늘 스승과 제자의 대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승께서 나한테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양의 고전들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 장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장자 본인의 진술이 기록된 부분은 이 내외 자편 중에서 4편 정도, 요 정도, 7편 정도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그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4편의 문체하고 외편 자편의 문체는 뒤로 갈수록 너무나 좀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그 아트모스피어 자체가 너무 다르고 4편은 상당히 이게 운치가 있고 좀 점잖은 맛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외편 자편은 상당히 라디컬하고 특히 자편 중에서도 마지막 4편은 확실히 그게 좀 이질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 거는 장자라는 책은 4편, 외편, 자편을 합쳐서 총 33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가운데 진짜 장자 본인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는 4편을 꼽는 게 좀 온당하겠다. 그리고 이 장자라는 책은요, 동시대 다른 여러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한 번에 써내려간 그런 단행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장자라는 책 속에는 벌써 여러 겹의 그 시대적인 층차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편과 자편은 어떻게 보면 4편에 대한 주석이다. 4편을 재해석한 것이 외편과 자편이다. 후대에 가서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사실 장자의 핵심 개념들, 정말 장자의 중핵이 되는 개념들은 4편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고, 우리가 장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상당히 자유분방한 철학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장자라는 책을 처음에 딱 펴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그게 소요유라 말이죠. 소요유잖아요. 장자 제1편이. 그 어디 저기 동두천인가요?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소요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소요유라는 게 소요유잖아요. 말 그대로 어슬렁어슬렁 내가 막 이렇게 논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소풍을 나선 그죠?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처럼 그런 기분으로 인생이라는 소풍을 그냥
그 배부른 표범이 어슬렁어슬렁 거닐듯이 그렇게 여유롭게 놀듯이 살겠다. 그게 장자 철학의 어떤 태제란 말이죠. 네덜란드의 그 호이싱가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호모 루덴스, 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유희하는 인간, 놀듯이 사는 인간상을 꿈꿨던 것이 그게 장자고, 그게 아마 장자의 철학이 우리한테 자유롭게 다가오는 그 하나의 이유일 것 같고, 이 소유유라는 글자를 보면 이 세 글자에 공통으로 들어간 요 아래 공통으로 들어간 이 부수, 이게 우리가 이제 대개 책받침이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얘 이름이 사실 정식 명칭은 이게 쉬엄쉬엄 갈 착자란 말이야. 쉬엄쉬엄, 그러니까 쉬엄쉬엄 놀듯이 사는 인생.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장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쉬엄쉬엄 놀듯이 사는 인생을 우리가 꿈꾸지만 막상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늘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조급하고 급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장자는 쉬엄쉬엄 소풍 가듯이 살자 그러거든. 그래서 장자 철학을 한마디로 영려 과객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 영려라는 건 어떤 말 그대로 여행객, 나그네를 맞이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여관이란 말이죠. 과객은 지나가는 객, 손님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영려, 여관이고 인생은 과객,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는 손님이라. 그러니까 장자에 보면 그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문풍지에 뚫린 아주 그 좁은 틈새로 천리마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짧고도 순간적인 게 아주 뭐 좀 어떻게 보면 더덥고 허무한 것이 그게 우리네 인생이다 그거야. 근데 그걸 뭘 그렇게 죽어라 그냥 아등바등 하면서 사냐 그거죠. 그 짧은 찰나에 뭘 거기서 유학자들은 거기서 인의예지를 논하고, 그 짧은 찰나에 묵자는 뭘 거기서 두루 사랑할 것이며, 그 짧은 찰나에 한비자는 무슨 법을 제정해서 그걸로 뭐 상을 주고 벌을 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자가 그저 타고난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즐기면서 안분자족하면서 충분한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슬렁어슬렁 놀듯이 살면 그만 아니냐. 이게 맨 장자가 말하는 소유유란 말이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삶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야말로 동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정한, 물론 또 노자가 있지만 노자는 좀 정치 철학적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장자야말로 거의 진짜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존적 자유, 그 자체를 이야기했던 인물이 장자란 말이죠. 그 외에는 전부 사실 자유를 빙자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외에는 다 자율입니다. 그 외에는 자유가 아니야. 자유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공자고 맹자고 전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렇게 사람답게 살 때라야만이 진정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걸 주장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자율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자율, 스스로에 대한 규제, 스스로 세운 규칙 뭐 그런 것들인데, 장자는 이런 것들을 전부 초월해서 모든 규제를 풀자 그러는 거거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풀자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장자가 내거는 그 슬로건이 본성으로 회귀하자 그거예요. 내가 원래 타고난 성질로 돌아가자 그거란 말이에요. 장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철학은 그래요. 사람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려는 그런 철학이란 말이에요. 육아만 봐도 그렇잖아요. 인의 예진이 뭐 충선이 공경이니 이런 가치들이 너무나 다 훌륭하고 좋은 것들인 것은 맞지만, 사람이 아주 예절 바르고 그냥 남의 작은 아픔도 그냥 못 지나치고 매사 그냥 아주 공손하고 공경스럽고 이런 본성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또 누가 가르쳐줘서 이런 걸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냐 그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냐. 사람 타고난 본성이라는 건 다 다른데, 장자는 그 아주 이 일률적인 게 싫은 거거든. 사람을 하나의 어떤 가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게 장자는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나는 예의 있고 뭐 충서고 뭐 기소불용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말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난 그런 거 싫다. 난 그렇게 살기 싫다. 그거 나랑 안 맞는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장자는 왜 그들의 본성은 무시받아야 하느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장자 하고 싶은 말이, 세상엔 성인도 계시지만
소인배도 있고 훌륭한 학자도 있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일자무식도 있는 거고,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정승도 있지만 백정도 있는 거고, 예절 바른 사람도 있지만 무례한 사람도 있는 게, 그게 세상의 원래 그러한 모습인데, 그죠? 자연만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모습의 이 만물에 얼마나 그 다양성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자연만 보더라도 세상의 원래 그러한 모습은 그런 건데, 무슨 근거로 또 무슨 자격으로 본성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성인으로, 학자로, 예절 바른 사람으로 왜 일률적으로 그들을 통일시키려고 그러냐? 그게 장자의 문제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근거로 되는 게 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예. 이게 이 뭐 재물, 만물, 제동, 만물, 계일, 뭐 세상 만물은 다 똑같다 하는 것이, 이게 근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의 평등이나 뭐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평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평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평등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이 진짜 평등하려면 70 먹은 우리 아버지랑 이제 태어난 지 뭐 1년 돼서 1살 된 우리 아들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자고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평등합니까? 저기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저랑 평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 평등할 수 없는 거죠. 조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거기서 무슨 평등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말 여러 뛰어난 석학들이 머리를 싸매고 나서야 그나마 제시하는 현대적 평등의 개념이라는 게, 그 뭐 끽해봐야 조건의 평등 내지는 기회의 평등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처럼 사실 불평등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장자는 그런 식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장자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까 제가 이 재물이라는 게,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세상 만물은 똑같다는 게, 이게 세상 만물은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만물은 모두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전 재산이 그냥 한 마이너스 5천만 원 얼마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는 전 재산 빵원인 사람이 그게 부자라, 그죠? 반면에 이재용 회장도 어때요? 저기 막 중동에 그 누구죠? 만수르? 이런 사람들이랑 나란히 서면은 그게 뭐 마음속으로 알게 모르게 좀 해리는 거라, 그게. 하다못해 우리 이 몸도 그렇잖아요. 신체도. 그 조나선 스위프트의 그 걸리버 여행기 다들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서는 막 어마어마한 거인 취급을 받고, 다시 거인국에 가서는 그냥 막 개미 취급을 받고 하는 게, 또 막 애꾸눈들만 사는 그런 나라도 나오잖아요, 거기. 그럼 거기 가면은 두 눈 이게 양안이 다 멀쩡한 걸리버가 이상한 취급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지 세상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장자는 이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장자의 문제의식은 그런 게 있어. 장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부 자산이 한 1000억씩 되고 전부 이재용이고 전부 만수르면은, 그러면 그 순간 가난이나 뭐 빈곤이나 이런 개념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상정 자체를 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그들을 기준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도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예절을 밥 말아먹은 사람이 있어야 그들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정중한 사람도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게. 전부 군자고 신사고 요조숙녀고 그러면 그 순간 예절은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장자가 유학자들을 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이게 니들이 인의 예진이 공경이니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까지는 장자도 존중한다, 오케이다, 그거야. 근데 그게 니들 본성이라면 난 불만 없다, 그거야, 장자는. 근데 니들이 예의 바르고 공경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니들이 진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해서가 아니라 늘 싹퉁머리 없고 뭐 공손하지 못하고 그런 이들이 있기에 그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 뿐이므로, 그러니까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무시는 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니들이야 뭐 내면에 수양을 하든 뭐 인격을 갈고 닦든 다 좋은데, 그렇다고 싸가지 바가지고 불손하고 그런 사람들을 적어도 무시는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각자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본성이라는 것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무언가니까.
백조가 막 눈처럼 희고 까마귀가 연탄처럼 시까맣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백조와 까마귀가 타고난 그냥 본래 타고난 본성일 따름이지 흰 게 좋으냐 뭐 까만 게 나쁘냐 하고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의 철학은 몹시 푸근하고 또 따뜻하죠. 늘 장자 철학에는 약자와 소수와 또 무력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장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철학에서는 그 모든 도덕적인 우월주의가 도덕적 우월성이 거부된단 말이에요. 장자 철학에서는 장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우월주의 같은 거. 도덕성이 더 발달한 자와 덜 발달한 자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등과 열등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오히려 해체하죠. 장자는 우열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게 장자거든. 그래서 장자가 이 네 편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희는 거꾸로 지금 장자를 읽어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야 돼서야 이제 네 편으로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이제 뭐 스포일러는 아닙니다만 네 편에 보면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이 세 편을 통해서 계속 장자가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무용자, 세상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신부전자, 장애인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생, 삶과 죽음까지 장자는 그냥 전부 뭉뚱그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 재물에서 재가 이게 뭉뚱그린다, 하나로 뭉뚱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거죠. 죽어본 사람 있냐 그거야. 왜 죽음이 삶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단정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무작정 미워하냐 그거죠. 죽음을. 아까 실존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서구 문학이나 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실존의 문제들 뭐 서구 실존 철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뢰 상당히 대단한 무언가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까미나 이제 뭐 대표적인 그런 실존 작가들도 있고 근데 뭐 물론 뭐 너무나 대단합니다. 뭐 사르트르나 뭐 이제 이런 뭐 다 대단한 분들인데 뭐 하이데가나 근데 그 세부적인 논의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대단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 동양인들은요 굳이 뭐 장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인들 우리 동양의 사유 체계 자체는 원래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실존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실존이라는 거는 이게 말을 어렵게 개념화 시켜놔서 그럴 뿐이지 그냥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실존이라는 건 일상 속에 그냥 배에 들어가 있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무언가예요. 그게 우리 동양인들은 옛날부터 그래요. 동양인들은 내가 태어나서 뭐 농사 짓고 소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늙고 병들고 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그러니까 죽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양인들은. 그리고 늘 자손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양식이나 문화가 전승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양에는 이 셀리바시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 없어요. 우리는 이 어떤 독신 개념이라는 게 동양에는 없어요. 뭐 그 죽음을 뭐 거부하거나 어렵게 생각하거나 내가 죽음을 애써 피하려고 그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동양인들은. 삶이 곧 죽음이고 내일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동양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늘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무언가지 되도록이면 저걸 피하고 뭐 그래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구와 동양의 이런 차이는 본질적으로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천관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래요. 동양에는 사람이 죽으면 막 너 잘 왔다 그러면서 막 그냥 바로 그냥 지옥에 보내서 막 너 이 새끼 똑바로 안 살았지 불로 막 조지고 이런 하느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동양에는.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동양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구인들처럼. 그냥 저는 서구 철학자들 가운데 장자 철학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그래서 니체가 아니라 장자랑 니체를 묶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니체가 아니라 라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란서에 왜 라깡이라고 있죠. 그 라깡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작강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대타자의 담론이다. 대타자. 이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거는 이 쉽게 말해 그래요. 어떤 사회적인 가치들에 의해서 상징화되어지는 그런 욕망들을 대타자의 욕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가치들에 의해서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욕망들. 그러니까 뭐 교수로서의 나, 의사로서의 나, 서울대학생으로서의 나,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아들로서의 나, 좋은 아버지로서의 나, 뭐 좋은 남편으로서의 나, 전부 이게 대표적인 대타자의 욕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래적 자기의 욕망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부수고 본래적 자기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잘 안 되거든. 그게 아유 그래도 그렇지 뭐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뭐 판검사인데 이거를 이 극복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이데가가 마지못해서 끌어들이는 게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대타자의 욕망을 일깨우고자 죽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하이데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 당신 교수고 의사고 판검사고 뭐 그런 거 다 잘 알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죠. 당신이 당장 내일 죽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거예요. 그까지 교수니 뭐니 하는 게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죠. 너 내일 네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마지막으로 그게 당신의 본래적 자기가 원하는 그게 당신의 본성이 정말로 바라는 당신의 진짜 욕망이다. 그걸 찾으라 그거죠. 본래적 자기의 욕망, 진짜 내 욕망,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뭔지 장자는 그게 당신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자는. 그게 당신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따가닥따가닥 달리는 말 있죠. 말이 평생을 얘는 그냥 재갈 물고 얼굴에 막 그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하는 그 복면 쓰고 말발굽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갈아가면서 사람 탄 그냥 그 무거운 술에 끌고 죽어라 책찍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말이 있어. 그러면서 칭찬도 물론 많이 받았겠죠. 잘한다고. 장자가 묻는 거는 진짜 말의 진짜 욕망은 뭐겠냐 그거예요. 말이라면 지가 배고플 때 지가 먹고 싶은 풀 그냥 뜯어먹고 아무데나 가서 지가 목마를 때 그냥 개울물 가서 마셔가고 그러면서 저 드넓은 초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말 자유롭게 마차고 채찍이고 뭐 재갈이고 이런 거 없이 그저 맨몸으로 그냥 갈기를 휘날리면서 질주하고 싶은 거 그게 말의 본성이 그게 원래 말이 타고난 성질 아니냐 그거죠. 말이 정말로 바라는 거는 아무 방해받지 않고 질주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장자는 그거야. 당신이 만약에 말 같은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부모의 기대, 뭐 어떤 사회적인 시선, 남들의 평가, 뭐 이런 채찍, 재갈, 술에 너를 구속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떨쳐버리고 그냥 질주하라 그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네 본성이니까 질주하라 그거야. 마음껏 뛰어라. 당신이 호랑이 같은 본성을 타고 태어났으면 사냥을 하라 그거예요. 네가 진짜 바라는 거는 사냥일 테니까. 속된 말로 쪼다같이 어디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그 사회적 욕망이라는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웃음거리나 되지 말고 사냥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네 본성이고 네가 정말 바라는 바람은 그렇게 하라 그거야. 그러니까 장자 철학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 본성은 무엇인가? 내가 말 같은 본성을 타고났나? 아니면 내가 호랑이 같은 본성을 타고났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양 같은 본성을 타고났나? 뭐 펭귄 같은 본성을 타고났나? 아무튼 내 본성을 아는 일, 그거는 급선무 중에서도 급선무가 그게 되겠죠. 내 본성이 스스로 파악이 돼야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를 알 수 있고 그제서야 나는 내 진짜 본성을 따라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래야 대타자의 담론에서 나는 나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거니까. 내 본성을 알아야 해방이 될 거니까. 이러한 대타자의 담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장자는 현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대타자의 담론을 이거를 삶과 죽음의 범주로까지 확장시켜서 거기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일, 풀어내는 일. 마치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꽃이 아슬아슬하게 그냥 이게 떨어질락 말락 거꾸로 매달려 있던 꽃이 이 가지로부터 이탈해서 딱 그냥 떨어져서 똑 떨어져 나와서 그 순간 바람에 휘날리며 한없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되는 바로 그 경지. 남들이 전부 그냥 나는 죽는 게 무섭다, 난 죽기 싫다, 난 사는 게 좋다 그래도 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죽음은 나쁘고 삶은 좋다고 여기게 됐던, 그래서 죽음과 삶에 나도 모르는 새 마음으로 우열을 매기고 있었던 그 대타자의 담론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현해 해방시키는 거.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던 나를 해방시키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자유로움을, 그거는
그걸 현애라 그런단 말이야, 장자가. 장자 철학은 이처럼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건물주가 된다든가 해서 그냥 매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하면서 지내는 어떤 뭐 그런 어떤 경제적 자유라든가 이런 차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본질적 의미에서의 자유, 삶과 죽음을 똑같은 것으로, 현관문을 들고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게 삶이라면 죽음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무한한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직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좋을 철학적 개념들, 오늘 지금 어떻게 되나? 소유와 재물, 그리고 뭐 장자 철학에서의 이 본성의 의미, 이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몇 가지가 좀 남긴 남았거든요. 이것들을 왜냐하면 이 핵심 개념들을 잡고 앞으로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께서 어떤 대목이 나오든 이해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큰 틀을 알고 따라오시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부득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개념 정리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일부러 여러분 조미 쑤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못된 심보는 아니고 앞으로의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너른 마음으로 소유유하는 그런 유유자적한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상 너무 벌써 지금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남은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마저 드리고 정말로 다음 시간에는 한 문장이 됐더라도 본격적으로 장자 원문과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여러분들께 제 나름대로 해석해드리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